결혼 생활 하다 보면 남편이 미워지는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? 사실 이게 말이죠. 굉장히 흔한 감정인데 누구한테 쉽게 털어놓기는 또 어렵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마음에 대해서 한 정신과 의사가 내놓은 아주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위로의 처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와, 이 문자는 어떠세요?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. 얼굴만 봐도 마음 한구석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. 네,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혹시 지금 이거 내 얘긴데? 하셨다면요.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아내들이 비슷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거든요. 아니, 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자, 그럼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? 아니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훨씬 깊게 자리 잡은 어떤 현상일까요? 지금부터는요,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마주해 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. 2024년 조사를 보니까 남편들은 무려 78%가 나 결혼 생활 만족해 라고 답했어요. 그런데 아내들은요, 69%에 그쳤습니다. 같은 집에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만족도 차이가 무려 9%나 나는 거예요. 이 간극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근데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. 아내 3명 중 1명꼴로 같이 살수록 남편이 더 싫어진다고 답했다는 겁니다. 와, 이거 정말 심각하죠? 이건 그냥 사소한 불만 수준이 아닌 거예요.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뜻이거든요. 아니, 그럼 아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 걸까요? 그 이유 상위 3가지를 딱 꼽아보니까요. 첫째,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. 둘째,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. 그리고 셋째, 경제적으로 책임을 충분히 안 져요. 였습니다. 결국 이 3가지가 갈등의 핵심 불씨였던 거죠. 그리고 이게 그냥 한때 그러다 마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. 통계를 한번 보세요. 막 결혼한 신혼부부 이혼은 오히려 줄고 있는데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들의 황혼 이혼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이 문제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자, 그럼 대체 이 깊은 감정의 골,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현실의 벽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? 이제부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, 우리 마음, 그리고 뇌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사랑에 처음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는요, 정말 마법 같은 화학물질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.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마법 같은 화학작용, 그러니까 신혼의 단꿈이 보통 3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이 호르몬 마법이 풀리고 나면 예전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상대방의 다른 점들이 이제는 그냥 짜증나고 불편한 점이 되어버리는 거죠. 중요한 건 이게 누구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 결혼할 때 어떤 꿈을 꾸나요? 달콤한 관계, 화목한 가정, 같이 성장하는 모습, 다들 이런 걸 꿈꾸잖아요. 근데 현실은 어때요? 관계는 점점 뒤로 가고 나는 뭘 원하지? 이런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. 바로 이 꿈과 현실의 어마어마한 차이, 이 괴리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. 이런 결혼 생활의 변화 때문에 요즘엔 졸혼 같은 새로운 관계 모델도 나오고 있어요.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건데요.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서로의 삶은 터치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. 이제는 막 불타는 사랑보다는 서로의 삶을 조율하는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겠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. 뭐냐면요. 부부관계가 어떻게 늘 봄날 같겠어요. 그럴 순 없죠. 뜨거운 여름이 있으면 찬바람 부는 겨울도 오는 것처럼 사이가 좋았다가 싸웠다가 또 때로는 각자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과정이 순환하는 거. 그게 바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. 자, 이렇게 우리 관계에도 겨울이 온다는 걸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? 희망은요, 저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나 자신, 내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3단계 처방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남편에 대한 미움,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서 터지기 일보 직전일 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과연 뭘까요?
한 정신과 의사가 제안하는 명쾌한 3가지 단계, 바로 살펴보시죠. 자, 이제 가장 핵심적인 처방전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첫 번째, 화를 참지 말고 터트려라입니다. 억눌린 분노는 독이거든요. 결국 엉뚱한 데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. 두 번째, 사랑은 당연히 이래야지 하는 환상을 버리세요.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즐거운 게 뭘까?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홀로서기를 배우는 겁니다.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감정은요, 결국 상대방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.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. 이 말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입니다. 이건 외롭게 살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죠.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비로소 건강한 관계도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혼의 목표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요. 각자 혼자서도 잘 설 수 있는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의 온전함을 지켜주면서 함께 걷기로 선택하는 것.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파트너십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? 바로 혼자 사는 것처럼 함께 사는 것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서로의 자유는 철저히 존중해주고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듯이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연대를 이루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강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의 진짜 비결, 그건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나 자신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?